2020년 새해, 올해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나 정책 중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콕 집어서 알아볼까요? 2020년에 달라지는 것 그 첫 번째,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니 2020년부터 주민등록증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훼손에 강한 PC 재질로 변경되고요. 네,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태극 문양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도든 문자로 새겨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됩니다.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오, 정말 주민등록증 글씨 옆에 태극 문양이 있네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잘 보이고요. 레이저로 인쇄한 주소 역시 선명한데요. 그런데 이 작은 사진은 뭘까요? 왼쪽 하단에는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흑백 사진하고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사진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지문이 있잖아요. 네. 지문 같은 경우도 복제가 어렵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오, 네. 이런 새 주민등록증은 지난 12월 28일부터 저희가 발급 신청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부터 신청하신 분들이 1월 1일자로 이제 발급을 받게 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도 뭐 따로 변경하실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20년에 달라지는 것 두 번째,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발급. 이제 개인의 신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통신 3사와 경찰청이 함께 추진해 2020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권도 32년 만에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 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변경. 재질도 PC 재질로 바꾸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어서 보안성을 강화했대요. 또 여권 번호 중간에 알파벳 한 자리가 추가된다네요. 이번엔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이나 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2020년 달라지면 이제 최저임금도 좀 더 오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달라지나요? 월급에는 항상 다 관심이 많으시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이보다 2.9% 인상된 8,59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9년은 174만 5,150원, 네.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179만 5,310원, 약 5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구나.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는 아직 주 52시간 제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2020년이 오기 전에 새로운 달력들을 들춰보면서 빨간 날이 며칠이나 되나 이렇게 뒤져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뭐예요? 뭐 빨간 날이면 뭐 하냐고, 나는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라고 한숨 내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달라지는 소식 중에는 사기업도 이제 이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법정 공휴일이라는 의미는 통상 흔히 알고 있는 3.1절, 개천절, 광복절 이런 공휴일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휴일들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범위는 처음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2021년 1월 1일, 그리고 2022년 1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 휴일에 일을 꼭 해야 한다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요. 8시간이 안 되게 근무했다면 원래 받는 임금의 1.5배를, 만약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 말이죠. 듣다 보니까 아주 반가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또 달라지는 거 없을까요? 아까 휴일 말씀드렸죠.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대체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대체가 안 되는 휴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근로자의 날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근로자 날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법률에서 유급휴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가 없고 네. 그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은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휴일 근로수당은 1.5배에서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놀 수 있는 날에 못 노는 대신에 그만큼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일한 만큼 챙겨 받아야겠네요. 예, 당연하죠. 2020년에 달라지는 것 또 하나. 주류 광고 제한. 술과 관련된 모든 광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면 금지된다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캬! 크 같은 소리도 금지. 음주 욕구를 자극시키기 때문이라네요. 2020년에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현금으로 계산한 후에 남은 잔돈을 내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네요. 참 편리하겠죠? 대형마트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자율포장 서비스 변경. 종이 상자와 포장용 테이프, 끈을 비치해 두었던 자율포장 서비스 구역에서 앞으로 테이프와 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요. 짜자자 이렇게 해서 다 담았다. 여러분 이제 장 볼 때는 이 장바구니도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차차 그리고 2020년부터는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달라진다네요. 작년 가진 육아휴직을 1년까지만 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가 겹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올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엔 첫 3개월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최고 한도로 받게 된다네요. 요즘 거리마다 자주 보이는 전동 킥보드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올 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없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또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또 배터리를 포함해서 최대 30kg으로 무게 제한도 생긴다네요. (2020) 달라지는 이것. 마지막으로 2020년 대전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확대됩니다. 대전에 소재한 17개 공공기관에 향후 5년간 30%까지 의무 채용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 시민 제한 공모가 1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많은 주변에 하고 싶은 일들 이런 들에 대해서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에 좀 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전 시민 안전종합보험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는 어느 분이나 자동적으로 가입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폭발 그리고 대전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다 안전한 대전이 기대됩니다. 매년 이렇게 제도와 정책이 달라지는 이유는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더 많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겠죠. 오늘 똑주부와 함께 살펴본 정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더 활기차고 똑똑하게 2020년 시작하자고요. 경자년 모두 힘내세요.